자, 64페이지. 에너지를 얻기 위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졸라 짜증나는 거죠. 아, 참, 여기는, 내신용으로 배우세요. 수능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뒤쪽에 노폐물의 생성, 거기에 보면 가운데에 이상한 그림 하나 있어요.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그래서 48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그림 하나 있습니다. 보이니? 세포,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간 요조 보여요? 요거에 별표 하나 주세요. 요게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건 되게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49페이지를 펼쳐보면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라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면 네모 박스 4개 있는 거 있어요. 보여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거 써있는 거 보여? 요거 별표 3개짜리예요. 수능에 얘밖에 안 나와요. 됐네. 나머지는 내신용으로 외워줍니다. 여기 내신용으로 외우세요.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잘 안 배웁니다. 중딩 때 배워온 내용들이 전부 다거든요. 근데 내신에는 이상한 거, 잡다한 거 많이 낼 수 있어요. 근데 수능에는 낼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거의 내신용으로, 그리고 니네 여태까지 배워온 생물 중에 얼마나 외우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됐나요? 고3 총정리한다고 생물만 앉아있는 애들한테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수능에 안 나와. 나오면 틀려. 재수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나와. 걱정 마. 이거 나오면 내가 내년에 재수할 때 공짜로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나와. 내신에는 낼 수 있어. 그래서 참 중딩 내용이 특히 내신이 또 좀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소화해봅시다. 소화.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배워갈 거거든요. 소화, 호흡, 순환, 배설 이렇게 배울 겁니다. 됐니? 자, 소화, 호흡, 순환, 배설 하는 이유가 뭐야? 잘 보세요. 잘 봐. 얘네들도 이걸 배우고 나면 되게 인간들이 되게 하찮아 보일 때가 있어요. 하찮아 보일 때가 있어. 생물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과학을 배우다 보면 인간이 너무 쓰레기 같습니다. 잘 보세요. 니네가 음식물을 먹었지, 그지? 그 음식물을 씹어 삼키지. 그런데 씹는 걸로 모두 다 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효소를 각각마다 쳐부셔서 이 녀석을 최종 단계까지 분해하죠. 그 최종 단계까지 분해하는 과정이 소화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포도당이 생기고 아미노산이 생기고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생기거든요. 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포도당과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많이 쓰이고요. 포도당은 내가 잘 쓰지 않아요. 됐니? 그래서 포도당을 많이 처먹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모아서 저장해요. 그게 지방이야. 됐니? 그래서 지방은 기름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야. 포도당을 많이 처먹으면 지방이 됩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탄수화물만 처먹잖아요. 식물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거야. 됐니? 식물 많이 먹으면 살쪄요. 자, 포도당을 분했어. 그럼 소화하는 이유가 뭐야? 됐니? 왜 음식물을 이 단계까지 분해해야만 하냐고. 됐어요? 한 번만 더요. 산소는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버리는 게 호흡이죠. 왜 우리 몸은 산소를 필요로 하고 이산화탄소는 버리냐고. 됐어요? 한 번만 더요. 배설. 뭐 싸는 게 배설이야? 건더기 싸는 거, 액체 싸는 거. 건더기 싸는 건 배설이 아니에요. 됐니? 액체를 싸는 걸 배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당을 분해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죠? 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버리는 걸 배설이라 그래요. 되니?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코로 나오잖아? 그럼 숨을 쉴 때마다 야, 이 새끼 배설 좀 그만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뭔 말인지 알겠니? 너무 의미가, 너무 단어가 좀 지저분해 보인대요. 배설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면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고 있고, 그럼 산소는 호흡하는 건데, 내뱉으면 배설이야. 호흡 배설, 호흡 배설. 야, 이것처럼 이상한 게 어딨어. 그래서 기체가 운반되는 건 다 호흡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어요. 이걸 배설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인간 몸에서 나가는 게 세 종류인데 기체는 호흡이라고 정의를 내렸죠. 그러면 큰 거 싸는 거 배설이라고 하면 되겠니? 되잖아요. 근데 그건 배설이 아니에요. 왜? 내가 입으로 먹었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나서 밖으로 나오지. 우리 몸에 들어왔던 적이 이게 안 신기하지. 잘 봐. 여기가 입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꼬불꼬불 대장 소장 가서 여기로 나오지. 자, 여기로 먹은 음식물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온 적 있냐? 없죠. 요런 양분만 쪽쪽 빨아먹고 나머지는 다 뭉쳐서 한 방에 버리는 거 맞죠? 이건 배설이 아니에요. 배설은 우리 몸에서 생겨난, 몸속에서 생긴 노폐물을 버리는 걸 배설이라고 합니다. 됐니? 그래서 얘는 배설이라고 하잖아. 그럼 큰 거 싸는 건 뭐라 그래? 소화라 그래요. 됐니? 막 이러고 화장실 갈 때 나 소화하고 올게 이렇게 얘기하고 가야 돼. 됐어?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배설의 의미가 셋 중에 호흡 남았고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 큰 거 싸는 거 소화라 그랬어. 됐니? 그러면 나머지 하나요, 물 싸는 게 배설이에요. 생물학에서 배설은 물을 싸는 걸 배설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대장 항문은 배설기관이 아니야. 소화기관이에요. 됐니? 콩팥, 방광 이런 것들이 배설기관이에요. 됐나요? 그럼 다시 한번요. 배설은 뭐 하는 거라고? 우리 몸에서 물을 내보내는 걸 배설이라고 한다. 됐니? 그럼 배설물은 몸 밖으로 나온 애가 배설물인 거죠. 됐어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순환하는 이유는 뭐야? 산소를 계속 돌려주고 이산화탄소를 코끝까지 보내줘야 되지. 그러니 계속 심장이 돌아야 돼요. 혈액이 계속 돌아야 돼. 양분과 노폐물, 기체 전부 다 혈액을 타고 운반되니까. 그럼 질문. 음식물을 쪼개서 포도당을 만들었어. 얘를 혈관을 통해서 막 보냈어. 어디까지? 이 포도당을 가장 맨 마지막에 땡큐 그러면서 처먹는 애가 누구야? 미토콘드리아야.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니네 숨 쉬었지, 그지? 됐어? 그럼 폐로 기체가 들어오겠죠, 산소가. 그럼 혈관으로 들어가요. 걔가 심장을 통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온몸을 돌아가지. 그럼 마지막에 저 산소를 처먹는 애가 누구야? 미토콘드리아. 됐나요? 잘 봐.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과 산소를 처먹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내놓지. 그럼 얘네들이 세포에 막 쌓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혈관으로 보내면 혈관이 알아서 돌다가 이산화탄소는 폐로 보내고 물은 심장 콩팥으로 보내는 거지. 그래서 밖으로 버리는 거잖아요. 자, 노폐물은 누가 싸놓은 거? 미토콘드리아가. 됐어요? 잘 보세요. 니네 음식 왜 먹어? 미토콘드리아 먹이려고. 됐어요? 그걸 미토콘드리아한테 영양분을 먹이려고 씹어 삼키고 소화시키고
융털과 암축관으로 나눠서 각각 운반시켜서 결국에 야 미토콘드리아야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미토콘드리아가 너무 작으니 포도당 단계로 잘라서 이렇게 처먹이는 거야. 그럼 모든 동물이 음식을 처먹는 이유가 뭐라고? 미토콘드리아 먹이려고. 그럼 니네 숨 쉬어야 되지? 산소가 몸에 들어왔어. 우리 몸에 산소가 누구만 처먹으니까 오로지 한 명 미토콘드리아만 먹어요. 아무도 필요 없어요. 산소가. 미토콘드리아만 산소가 필요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한테 산소를 보내려고 호흡기관을 만들고 혈액을 보내면 그 혈액이 돌아서 산소를 미토콘드리아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그 미토콘드리아가 아싸 2개를 처먹고 싸지. 그럼 그걸 버릴 수 있는 기관도 또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배설기관을 또 따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동물이 먹고 싸는 건 누가 먹고 누가 싼 거야? 미토콘드리아가. 됐니? 초식동물은 미토콘드리아를 먹이려고 풀 먹는 거로 진화를 했고요. 육식동물은 동물을 잡아먹는 걸로 진화하고요. 물고기들은 플랑크톤을 먹는 걸로 진화를 하는 거고. 미토콘드리아한테 먹이를 주는 방식이 동물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 무엇을 먹이로 주느냐에 따라서 몸의 형태가 다른 거예요. 그게 생물학의 진화예요. 그렇다면 지구상의 모든 처먹는 동물들은 다 미토콘드리아를 먹이는 장치인 거죠. 기르는 장치요. 보세요. 니네 몸에 미토콘드리아 없어지면 어떻게 돼? 왜요? 죽는다의 의미가 뭔지 알아? 숨을 막 목을 졸라. 그럼 이러면서 픽하고 죽죠. 왜? 목을 졸으면 산소의 공급이 차단되지.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처먹으려고 기다리는데 포도당은 오는데 산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먹어요. 됐나요? 안 먹으면 ATP가 만들어지지 않지. 그럼 내 몸은 에너지가 소비돼서 더 이상 생성되지 않지. 그럼 못 움직이는 거야. 그게 죽는다예요. 그걸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건데 배터리 없는 핸드폰 뭔 소용이야? 됐니? 우리 몸에 배터리가 없어지면 나는 배터리 없는 핸드폰이 되죠.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막 조르면 발버둥 치는 사람 막 영화 보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죽잖아. 그러지 말라 그랬어. 흔들면 어떻게 돼? 에너지를 더 빨리 쓰지. 너 빨리 죽는 거야. 나 빨리 죽여줘 이런 뜻이야. 목을 조르면 어떻게 돼?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되게 해서 뭐 그런 거 안 먹으면 죽죠. 산소 없으면 죽거든요. 이유는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전부 다 그놈의 미토콘드리아 때문인 거죠. 그죠? 얼마나 웃기니? 그럼 배워. 소화를 왜 배워? 미토콘드리아한테 먹이는 과정이니까. 시험에 내겠니? 내면 안 되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위대한 건데 미토콘드리아만 없으면 인간도 아무 쓸모가 없는 녀석이 돼버리는 거죠.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소화. 자, 간단하게 해요. 첫 번째, 탄수화물이요. 단백질, 지방, 지질이라고 쓸까요? 탄단지는 배웠지, 그치? 탄단지는요, 이렇게 써요. CHO로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CHONS 이런 걸로 되어 있고요. 지질, 지방 CHO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은 서로 정환이 가능해요. 됐나요? 이런 탄수화물을 다당류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탄수화물을 깨 부수면 2당류가 돼요. 탄수화물을 깨 부수면 2당류. 2당류 종류 알고 있는 거 있니? 2당류. 두 글자씩 있어.
하나는 설탕, 하나는 엿당, 하나는 젖당. 이게 상식으로 배웁니다. 아까 했던 거죠. 설탕, 엿당, 젖당. 젖당은 어디 있는 애야? 요구르트에 있는 애예요. 요구르트 마시면 달죠. 그거 저거예요. 그럼 엿당은 어디 있어? 설탕은 어디 있니? 아무튼 이당류예요. 이당류. 얘를 뽀개면 단당류가 될 건데 설탕을 뽀개면 포도당과 과당으로 나뉘어집니다. 엿당을 뽀개면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나뉘어져요. 젖당을 뽀개면 포도당과 갈락토스라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얘네들을 단당류라 그래요. 그래서 탄수화물 다당류, 설탕, 엿당, 젖당, 이당류, 나머지 애들은 단당류. 상식입니다. 됐죠? 상식 첫 번째. 이놈의 탄수화물을 이당류로 만들어주는 효소 이름은 뭐니? 침에 들어있는 거. 네, 그 녀석이 아밀레이스예요. 그 녀석이 아밀레이스예요. 좋나요? 다당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포, 갈, 포, 과, 포, 갈, 포, 갈, 포, 과 뭐 이런 식으로 쫙 붙어 있으면 이걸 다당류라 그래요. 그럼 아밀레이스가 하는 짓이 뭐냐면 다당류가 여기 들어오잖아? 그럼 다당류가 아밀레이스가 와서 저 다당류를 2칸씩 잘라요. 됐나요? 2칸씩 잘라요. 그게 아밀레이스가 하는 짓이에요. 눈을 딱 감고 2개 탁, 2개 탁, 2개 탁 이렇게 자르는 게 아밀레이스예요. 그래서 아밀레이스는 별다른 특성이 없어. 그냥 2개씩 잘라. 자르다 보면 얘는 포갈이죠, 그죠? 그럼 얘는 젖당. 얘는 포과죠. 그럼 얘는 설탕. 포포죠. 얘는 과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포갈이 들어오면 포도당과 갈락토즈 사이를 잘라주는 애가 있어야 되지. 그리고 포도당과 과당 사이를 잘라주는 애가 있어야 되고요. 포도당과 포도당 사이를 잘라주는 애가 있어야 돼요. 그 전문성이 되는. 아밀레이즈는 그게 필요가 없죠. 2칸씩 뚝뚝뚝 자르면 되니까. 근데 다른 애가 생겨났지. 그러면 각각 3명이 서서 포 올 때마다 걔만 자르는 애가 있어요. 포갈 올 때마다 걔만 잘라요. 포과가 오면 얘만 잘라. 되게 효율적이지, 그치? 그럼 저 단계마다 다 효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밀레이즈는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써볼 거예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설탕 쪼개는 애. 설탕을 영어로 뭐라 그래? 수크레이즈라 그래요. 수크로즈. 수크로즈를 분해하는 애니까 수크레이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엿당 영어로 뭐라 그래? 말테이트. 그럼 말테이트를 분해하는 애니까 말테이즈. 됐어요? 젖당은 영어로 뭐라 그래? 락테이트. 그럼 걔를 분해하는 애니까 락테이즈. 이렇게 씁니다. 효소 이름은 뭘 처먹느냐에 따라서 이름 붙여요. 그럼 탄수화물은 영어로 뭐라 그래? 아밀로스. 그래서 아밀로스를 분해하는 애, 그래서 아밀레이즈. 됐나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이건 상식이에요. 맨 최종 단계가 돼야, 요 단계가 돼야 흡수 가능합니다. 다른 애들은 흡수되지 않아요. 되니? 단백질은 여러 단계예요. 얘는 여러 단계를 거쳐옵니다.
효소 이름은 외우지 않아요. 이 단계가 몇 개냐에 따라서 효소 이름이 달라져요. 그럼 맨 최종 단계는 누구야? 아미노산이에요. 최종 단계만 외우세요. 단백질 분해 요소 중에 제일 유명한 애 알고 있니? 단백질 분해 요소 중에 제일 유명한 애 트립신. 펩신, 트립신, 펩티데이즈 이렇게 지나거든요. 나중에 내신 볼 때 살짝 외워주시고요. 이거 시험 문제 내면 니네 학교 선생님이 중딩이란 뜻이야. 요거는 시험 문제 낼 수 있습니다. 지방은 한 방에 끝나요. 한 방에. 얘를 지방산 두 마리랑 모노글리세리드라는 애로 만들어요. 그럼 짝대기가 하나라는 얘기는 효소도 하나라는 얘기지. 지질은 영어로 리피드라고 합니다. 리피드를 분해하는 리파제, 리페이즈 또는 라이페이즈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얘는 한 방에 분해되니까 분해되기가 쉽겠니 어렵겠니? 어렵습니다. 그런데 효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방을 분해할 때는 도와주는 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녀석을 우리는 쓸개즙이라고 합니다. 됐니?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역시 아미노산 단계가 되어야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되어야 흡수가 가능해요. 최종 산물로 분해하는 걸 소화라고 합니다. 그럼 상식 하나요. 아밀레이즈, 트립신, 라이페이즈, 리페이즈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요. 아밀레이즈 뭐 분해하는 애라고? 탄수화물이요. 트립신 뭐 분해하는 애라고? 단백질이. 라이페이즈 뭐 분해하는 거라고? 됐니? 그럼 저 탄단지를 모두 분해할 수 있는 저 효소를 3개를 몽땅 다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어요. 외워야 되겠지, 그치? 그만큼 중요하니까. 얘네 3마리를 모두 다 낼 수 있는 기관, 우린 걔를 이자라고 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자가 내놓는 호르몬 이름 뭔지 아니? 아는 애가 아무도 없어.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름. 아씨 뭐 아는 애가 없어. 재미가 없게. 재미가 없게.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자의 알파 세포라는 곳에서 글루카곤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다시요.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라는 애가 나와요. 들어는 봤니? 얼마나 중요하게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유일한 호르몬이 인슐린이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이자요. 소화 효소도 내고요. 호르몬도 내죠. 소화 효소를 만드는 기관을 외분비샘이라고 합니다.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을 전부 다 통칭해서 내분비샘이라 그래요. 자, 어때요? 이자는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을 다 갖고 있죠. 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그치? 그럼 이자 고장나면 어떻게 돼? 뒤져버리는 거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에 생긴 암이 가장 치료가 어려운 암이에요. 그냥 걸리면 다 죽는 암. 암 중에 최고의
암. 들어봤니? 우린 얘를 췌장암이라 그래요. 이자의 다른 말이 췌장입니다. 고장나면 안 되겠죠, 이거? 어디 있는지 아니? 이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 몸속에 제일 큰 기관은 누구야? 니네 몸 안에 제일 큰 애가 누군지 아니? 이 안에? 간이요. 이만해요, 간. 몸에 이만큼을 다 차지합니다, 간. 그래서 몸에 간이 이만해. 그럼 폐는 졸라 크잖아요. 아니요, 폐는 실제로 따지면 풍선처럼 생겼어요. 그게 공기가 들어가면 커지고 작아지죠. 그럼 풍선을 크게 불면 이만한데 실제로는 조그마지. 그래서 걔는 자그마한 기관이에요. 실제로. 심장 얼마나인지 알아? 니네 주먹만 합니다. 심장은 되게 조그마죠. 위 되게 큰 것처럼 이렇게 그리지, 그지? 위도 주머니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줄이면 되게 작아요. 그럼 간이 우리 몸에 제일 크다 그랬지. 두 번째로 크네. 걔가 쟤야. 1등만 기억하죠. 우리 몸의 두 번째로 큰 기관입니다. 소화. 이자요. 그러니 그냥 안 나오더라도 한 번은 해보세요. 자, 두 번째요. 쓸개즙. 쓸개즙. 어디서 만들게? 네, 상식입니다.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요. 되니? 근데 왜 쓸개즙이야? 쓸개에 저장해 놓으니까. 저희는 쓸개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쓸개즙을 분비해요. 그럼 쓸개즙은 하는 짓이 뭐야? 이 중요해요. 쓸개는 아밀레이즈, 트립신, 리페이즈, 펩신, 펩티데이즈, 락테이즈, 효소는 에이즈 아니면 신 이렇게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쟤는 즙 이렇게 끝났지. 왜? 효소가 아니란 뜻이에요. 소화 효소가 아닙니다. 그냥 지방이 소화하는데 응원해줘요. 잘한다, 파이팅, 이거 해주는 애야. 그래서 쓸개즙의 역할을 쓰세요. 그러면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됐나요? 그럼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는 누구야? 라이페이즈, 리페이즈요. 됐나요? 효소 아니에요. 그냥 도와줄 뿐이에요. 쓸개즙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엄마 없어요. 아, 이건 좀 뭐 갑자기 미친가? 갑자기 무조건 만사처럼 튀어나왔어. 무조건 만사처럼 튀어나왔어. 아, 미안한데. 우리 엄마한테 미안한데. 우리 엄마 간이 이렇게 있거든요. 간 밑에 쓸개가 있어요. 그래서 간에서 즙을 만들어서 쓸개에 저장한 다음에 분비해요. 그럼 지방의 소화가 잘 되겠죠. 요 쓸개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요 관을 담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돌멩이가 생겼어. 그래서 담석질에 걸렸거든요. 여기 잘라냈어요. 그래서 좀 잘라서 여기 붙였는데 나중에 또 생겨서 또 잘랐어. 에이, 잘라버립시다. 그래서 이게 없어졌어. 그러면 쓸게 없어요.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그건 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고기도 되게 많이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꼭꼭 씹어 먹기만 하면 지방의 소화를 굳이 쓸개즙한테 부탁할 필요는 없죠. 근데 치아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소화효소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두세요. 데미, 저 쓸개즙이 무슨 색이야? 저 쓸개즙이 무슨 색이야? 니네가 밖으로 싸는 큰 거의 색깔이 쓸개즙 색깔이에요. 다 똑같지. 비슷비슷하지. 누가 봐도 이렇게 얘기하죠. 됐나요? 만약에 누가 이렇게 강아지 같은 애가 이렇게 쌌는데 초록색
본 적 있어? 니네 싼데 초록색 나온 적 있어? 이상하지? 이상하잖아요. 노란색 나오는 주황색 뭐 이런 거? 야, 이거 쌌는데 이렇게 색깔 나와. 야, 이상하지 않겠냐? 색깔 다 똑같습니다. 쓸개집 색깔이에요. 좋나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쓸개집 진짜 중요하죠. 진짜 중요합니다. 쓸개집 뭘로 만드는지 아니? 간이 쓸개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이것도 엄청난 상식이죠. 니네 몸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들이 있겠죠. 걔네들도 금방 죽습니다. 생명이 다하겠지. 그럼 새로운 걸로 만들어내겠죠. 그때 몸으로 들어온, 간으로 들어온 적혈구가 나 이제 죽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간이 걔를 뽀개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애들로 쓸개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죠. 우리 몸은 다 쓸모가 있으니까요. 가장 빨리 죽는 세포 누구야? 이런 거지 같은 것들도 다 해줘요. 대신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상식이 부족하니까 상식으로 얘기해 줘. 니네 몸에서 제일 빨리 죽는 애가 누군지 아니? 3일 이상 못 삽니다. 세포가. 그럼 세포 분열을 미치도록 많이 해야 되죠. 머리카락은 꽤 오래 버티고 있죠 지금. 그죠? 3일밖에 못 살면 나는 벌써 대머리가 됐거든요. 됐나요? 그 세포의 시체를 매일매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시체가 세수할 때 나오는 때예요. 매일매일 죽습니다. 오래 살아봐야 3일 살아요. 그래서 피부세포는 거의 매일매일 계속 죽어나가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세포 분열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 더 이상 안 진행되면 죽어있는 상태로 계속 쌓여가겠죠. 그러면 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골이 생겨요. 그걸 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니네 몸에서 제일 오래 사는 세포는 누구일까요? 얼마나 살 것 같냐? 졸라 오래 사는, 가장 오래 사는 세포.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아요? 제일 오래 사는 세포는 120일 살아요. 장난 아니지. 니네 몸에서 제일 오래 사는 세포가 120일이에요. 걔가 누구야? 적혈구야. 굉장히 오래 살죠. 니네 몸에 제일 많은 세포는 누구야? 적혈구야. 그럼 우리 몸에서 적혈구가 얼마나 미친 짓을 하는지 알겠지, 그치? 사이즈가 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세포가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세포가 있는데 몸의 사이즈를 줄여야 같은 공간 안에 많이 넣을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사이즈를 스스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지. 그래서 적혈구가 스스로 핵을 뽑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에 핵이 없는 거죠. 그래야 같은 공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신기하지? 이런 거 안 신기해. 야생으로 안 신기하냐? 적혈구 안 신기하다고? 야, 이런 게 신기해야지. 왜 적혈구는 핵이 없을까요? 들어는 봤잖아요. 야, 뭐야? 왜 없어? 그래야만 하니까. 얼만큼 있는지 알아, 적혈구? 이런 거 알면 진짜 깜짝 놀래.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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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제곱밀리미터. 되니? 그럼 1mm 박스면 얼마네? 차에 한 칸 요만한 위치지. 거기에 혈액을 가득 담아. 그런 다음에 적혈구 수를 세요. 몇 개 있어야 정상? 1000만 개요. 그럼 니네 혈액 한 방울에 얼마나 떴어? 몸속에 적혈구는 얼마나 많겠니? 그래서 헌혈하면 320cc를 뽑거든요. 그럼 빨간색을 다 뽑지. 그럼 이 안에 빨갛다는 얘기는 적혈구가 있다는 얘기죠. 그 적혈구를 우리 몸이 320cc만큼에 들어있는 적혈구를 다시 또 만들어야 되지 않아? 그 만드는 시간이 2달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혈을 한 번 하면 2달 동안 헌혈을 다시 못합니다. 왜 하필이면 2달 뒤에 다시 헌혈을 할 수 있어? 결골만 때문에. 우리 몸 그래요. 그래서 산소를 계속 니네 계속 처먹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치? 이런 건 뭐 수능 전에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 되게 신기한 거 많다 그랬습니다. 니네 몸에 몸을 배울 때는 와, 내 몸이 진짜 신기하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아두세요. 진짜 신기해요. 됐나요? 소화 되게 간단히 있습니다. 자, 영양소의 흡수 한번 해볼까요? 이자 이거 미쳤어. 이런 걸 왜 안 배우고 무슨 암기만 배우니? 생물학이 졸라 재미없지. 자, 흡수 중딩 내용입니다. 중딩 내용. 고딩에서는 배우지 않아요. 어디서 흡수해? 소장의 융털로 흡수하죠. 이거 중학교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소장의 융털로 흡수해요. 소장의 융털 졸라 많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소장벽에 융털이 나 있죠. 얘 융털이에요. 그럼 융털 가운데에 이렇게 길다란 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융털을 소장의 암죽관이란 노란 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애가 있습니다. 노란의 이름이 뭐라고? 이름은 암죽관. 들어는 봤니? 암죽관? 됐어요? 아주 옛날에 들어본 것 같죠? 그죠? 자, 얘 빨간의 이름은 뭐야? 모세혈관이요. 되니? 그럼 각각 흡수하는 애가 좀 다르니 요 녀석도 한번 봐야 되겠죠? 암죽관으로 흡수되는 애는 지방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용성이라고 쓰는 거고요.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애는 수용성이라고 써요. 됐죠? 그럼 포도당 아미노산은 물에 녹니? 네. 포도당이 물에 녹으니까 단 거 아니야? 그치? 아미노산 먹어봤어요? 액체로 된 거? 단백질 음료수 안 먹어봤어? 왜 있잖아, 그 하이뮤니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미노 들어있는 음료수는 전부 다 아미노산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애들은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수용성이 누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얘 포도당 아미노산 이렇게 골라 쓰시면 돼요. 됐니? 그럼 지용성은 누가 있니? 지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요 단어를 잘 신경 쓰세요. 비타민 중에 물에 녹는 비타민이 있어요. 물에 잘 녹는 비타민. 그래서 요렇게 동그랗게 생긴 걸 탁 넣으면 이러면서 생기는 발포 비타민이 있죠. 그 발포 비타민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오로나민 C, 비타500 C 뭐 들어있죠. 비타민 C는 물에 녹아요. 그리고 B는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와 비타민 C는 물에 섞어서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비타민 중에 A, D, E, K는 물에 섞이지 않습니다. 니네 중에 비타민 D 먹는 사람 있니? 비타민 D 먹어요? 비타민 D요. 캡슐이 딱딱하니 말랑하니. 그거 봐요. 왜 딱딱하지 않아? 안 궁금하지? 됐죠? 비타민 C 딱딱하니 말랑하니? 딱딱해요. 왜요? 안 궁금해요. 됐나요? 비타민 B와 C는 물에 녹잖아요. 그래서 물과 같이 섭취하면 저절로 녹아요. 그런데 비타민 D는 물에 녹지 않잖아? 그래서 액체 상태를 물이랑 먹으면 물과 기름을 같이 먹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기름을 먹으면 맛이 더럽게 없지. 그래서 얘를 캡슐로 감싸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캡슐에서 녹아서 속에 있는 게 원하는 곳에 나오는 거죠. 이거 되게 웃기지 않니? 이거? 잘 그냥 간단하게 외우세요. 중립 거야. 나오면 전할까? 됐니?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양분의 이동이요.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웁니다. 심장이 있었어. 간이 있었어. 소장이 있대요. 됐나요? 그럼 소장으로 흡수될 때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녀석이 있겠죠. 소장으로 흡수될 때 암죽관으로 흡수된 녀석이 있겠지, 그치? 됐나요? 이것도 그냥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잘 보세요. 우리가 먹은 영양분 중에 절대로 간에 가면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간에 가면 너무 위험해서 절대로 간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나이가 점점 먹어서 운동도 안 하고 쳐놀고 그러면 간에 이 녀석이 쌓이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져 뒤지는 거거든요. 네! 절대로 간에 가면 안 돼요. 지방은. 됐니? 그래서 얼마나 발달되게 진화했겠냐? 암죽간으로 온 지방은 간을 지나가지 않아요. 다른 관을 만들어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해요. 됐나요? 내신용이니까 정확하게 여기까지 올려요. 어디까지? 소장에서 흡수하면 이렇게 간을 지나지 않고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 이름을 가슴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관까지 올라오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여기까지 올라와요. 여기 뼈 이름 뭐야? 쇄골. 쇄골이에요. 원래 쇄골. 그래서 여기를 좌쇄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미친놈이 이걸 한국말로 바꿔놨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빗장뼈라 그래요. 됐니? 빗장뼈. 어떤 실기가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는 혈관이 있어. 걔를 빗장 및 정맥 이렇게 써요. 우리는 쇄골 밑에 정맥이라는 뜻이에요. 쇄골하 정맥이라고 쓰거든요. 원래는.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로 쏙 들어갑니다. 어때? 길이 다르지, 그치? 그럼 모세혈관으로 온 소도당은 반드시 지나가는 길이 있어야 되죠. 간을 거쳐요. 왜? 간에서 혈당량을 조절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심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름 한번 써볼까요? 요거 내려오는 애 이름 뭐니? 심장의 위에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대정맥이라고 써요. 그럼 요건 이름 뭐예요? 요거는 심장의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하대정맥이라고 쓰는 거예요. 암죽관으로 흡수된 지용성 양분은 해서 상대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들어가고요.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애는 이렇게 가서 하대정맥을 타고 들어갑니다. 됐나요?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저쪽 거 지워볼까요? 너무 촌스러우니까. 이렇게 놓고 동영상 제목을 중2 생물 이렇게 해도 똑같은 수업이죠. 됐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호흡도 해봅시다. 호흡. 자, 호흡은 둘로 나눠요. 세포 호흡 이란 단어와 그냥 호흡이란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세포 호흡은 누가 하는 거야?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거고요. 그냥 호흡은 폐가 하는 거예요.
되니? 세포호흡 이렇게 쓰면 포도당을 산소와 결합시켜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 그래요. 되니? 그럼 호흡은 뭐라 그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을 호흡이라 그래요. 됐죠? 그러니 그냥 간단하게 호흡이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세포호흡이요 이런 단어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왜? 다르니까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호흡은 기체 교환을 얘기합니다. 기체 교환. 폐에서 진행되는 기체 교환이에요. 원리가 뭐냐? 이 원리는 좀 알아둡시다. 호흡의 원리는 확산이에요. 들어는 봤니? 확산? 확산 들어봤어요? 분압차에 의한 확산. 요건 그냥 상식으로요. 확산, 에너지 써 안 써? 절대로 안 돼. 얘는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에너지 소비하지 않고 저절로 일어나는 걸 확산이라고 해요. 숨 쉴 때마다 에너지를 써먹으면 너무 아깝지 않니? 확산, 호흡에서는 저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에너지 쓰지 않아요. 그럼 또 해봅시다. 구멍이 뚫려 있죠. 폐포예요. 폐포. 됐지? 여기로 혈관이 지나갈 거야. 이렇게. 이 혈관 이름은 모세혈관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럼 하나만 돼요. 이거 하나만 하면 돼. 여기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치면 요 기체 이름은 무엇일까요? 되니? 폐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기체. 버리는 내죠. 그럼 얘는 이산화탄소라고 쓸 수 있니? 되게 단순하지, 그치? 그럼 다시요. 안쪽으로 들이쳐 마시는 애는 누구야? 산소가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온 혈액 속에는 뭐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지. 그래서 여기 부분에는 이산화탄소가 매우 많은 혈액이 오는 거고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와서 밖으로 계속 버리는 거 맞지? 그럼 산소를 계속 처먹으니까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면 산소가 많아진 혈액이 되지 않겠니? 됐나요? 저걸 호흡이라고 합니다. 가스가 교환되는 현상. 호흡. 됐어요? 자, 질문이요.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 많게 폐포에 많게?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 많아 폐포에 많아? 그럼 산소는 폐포에 많아 모세혈관에 많아? 여기까지 됐나요? 뭐라고 쓴다고? 원리가 뭐야? 확산이요.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많으니까 적은 쪽으로 가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여기가 많고요, 여기가 적어요. 됐나요? 원리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한 번만 더요. 산소는 어디가 많다고?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니?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저 확산이라는 애와 들어는 봤니? 능동수송이라는 애 들어는 봤어요? 삼투 들어는 봤니? 이 세 가지가 생물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이동 전부 다예요. 그래서 저걸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생물2에서만 그냥 배웁니다. 됐나요?
봤을 때 중딩 내용이 훨씬 어렵지, 그지? 중딩 내용이 훨씬 어렵지.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내용을 배워야 하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됐니? 상식이라 그랬습니다. 상식. 자, 상식이요. 폐 근육이 없습니다. 폐는 근육이 없어요. 폐를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근데 나 지금 숨을 들으면 폐가 커지죠. 그럼 니네 잘 보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볼까요? 그러면 어디다가 힘줘요? 콧구멍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숨 쉬세요, 들이마시세요. 그러면 니네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힘을 지금 주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폐의 아래쪽에 있는 살덩어리예요. 그 살덩어리 근육을 아래로 내려. 됐나요? 그러면 여기 안에 공간이 넓어지죠. 그럼 숨이 그 공간을 채우려고 들어와요. 그 막 이름을 횡격막이라고 합니다. 횡격막은 얇은 막이 아니에요. 근육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소고기 먹으러 가서 한우 먹으러 가서 횡격막 주세요 그러면 살을 갖다 줘요. 근데 지금 보세요. 횡격막 좀 움직여 볼까요? 수축해 보세요. 잘 안 되죠. 횡격막 이완 시켜 보세요. 잘 안 되죠. 이완 시키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수축시키세요 이러면 되거든요. 신기하지? 우리가 잘 움직이지 못하고 이상한 곳인데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들숨날숨이에요. 됐나요? 이 정도 돼요? 이런 거 보면 내 몸뚱아리는 참 신기하죠. 진짜 신기해요. 자, 쉬어가는 페이지. 또 한 번 쉬어봅시다. 잘 보세요. 잘 봐. 그냥 쉬어가는 페이지니까 편하게. 기린이요. 그냥 편하게. 기린. 여기에 얼굴이 있지, 그치? 콧구멍 여기 있고요. 뿔도 이렇게 났어요. 됐죠? 그리고 목이 졸라 길지. 그죠? 그리고 몸이 여기 있죠. 다리도 졸라 길어요. 됐나요? 잘 봐. 진짜 잘 보세요. 폐가 여기 있어요. 그지? 몸뚱아리에 폐가 있지 않겠니? 폐가 목에 있으면 되게 이상하잖아. 여기 있어. 콧구멍은 여기 있어요. 됐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폐까지 연결이 돼야 되지. 됐나요? 그래서 기린은 숨을 들이마시면 쑥 들여마셔서 여기까지 보내지. 그런 다음에 내뱉으면 이에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기린은 숨을 빨리 쉬면 안 되죠. 그래서 되게 천천히 걸어 다녀요. 먹이도 천천히 먹고. 서울랜드 이런 데 가봤어요? 기린 봤어? 기린 뛰어다니는 거 본 적 있니? 없어요. 왜? 기린은 뛰면 죽어요. 되니? 달리면 숨이 어떻게 돼? 되게 빨라지지. 그럼 잘 봐. 얘가 여기까지 들이마시고 내뱉어야 되는데 달리면 들이마셨다 내뱉어야 돼요. 호흡이 빨라지니까 여기까지 못 내려온다. 그래서 기린은 달리면 죽어요. 됐니? 그런데 사자가 오면 어떻게 돼? 달려야 되지. 야, 달리면 죽어. 달려서 죽을래? 뜯어 먹혀 죽을래? 이래 어떻게 할 거야?
아, 난 살 거야. 난 살려. 달려, 죽어버려, 씨. 야, 이렇게 달려 죽겠니? 난 살 거야. 됐어? 그래서 미친 짓거리를 해요. 예를 들면, 니네 심장 어디 있는지 알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심장 수술할 때는 여기를 열어요. 여기를 착 해서 촥 열면 갈비뼈가 나와요. 그 갈비뼈를 윙윙윙윙 잘라서 여기를 싹 드러내면 여기서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눕혀놓고. 펜은 어디 있어? 이 등에 있어요. 됐나요? 펜은 등에 있어. 그래서 폐 수술을 할 때는 이렇게 꼬부리고 옆으로 누워서 여기서 수술을 해요. 여기 있단 말이죠. 왜 그래야만 하는데, 입이 있어.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내려가지, 그지? 콧구멍이 여기 있지. 그럼 이렇게 내려가지. 그래서 위가 앞쪽에 있고요. 폐가 뒤쪽에 있어야 돼요. 당연하게. 됐나요? 그럼 얘 한번 보세요. 폐가 뒤쪽에 있고 심장이나 간 이런 게 여기 있지, 그지? 그러면 달리면 죽어요. 그래서 이 길이는 장기를 바꿨어. 그래서 진화했어. 이렇게 내리고요. 나머지 여기다가 폐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장기들을 이 위로 올린 거예요. 일반적인 동물이랑 완전 반대죠. 그래서 얘가 달리잖아요? 그럼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장기가 달릴 때 폐를 눌러줘. 풍선처럼. 됐니? 그래서 달리면 폐가 밑에 눌렀다가 커졌다가 눌렀다가 이러면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졸라 빨리 달릴 수 있게 된 거야. 이런 게 안 신기하다고? 이게 나만 신기해 그냥. 야, 길이는 어떻게 숨쉬지? 이거 안 궁금하냐고. 콧구멍 요, 폐 요. 야, 안 궁금해? 다만 궁금해? 신기하세요? 생각 졸라 신기하다 그랬어. 뒤지게 신기하다. 됐나요? 쉬어갔으니까 마지막 중딩 정리 하나요. 순환. 순환. 심장부터 시작하죠. 심장이에요.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 사람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놔두고 심장은 이렇게 이름을 쳐요. 심장이죠. 여기 있어요. 이쪽 편이 오른쪽이에요. 니네가 보는 이쪽이 오른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장은 그냥 놔두면 이쪽이 우, 이쪽이 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질문 두 번째. 심방은 위에야 아래야? 네, 위 아래. 위에가 방, 아래가 실. 위에가 방, 아래가 실. 됐죠? 자, 질문 하나만 해볼까요? 동맥이요. 누구니? 정맥이요. 누구니? 들어는 봤어? 동맥, 정맥. 자, 무엇을 동맥이라고 할까요? 동맥의 정의예요. 뭐가? 피가 나간대요. 피가 나가면 동맥이요. 됐니? 피가 나가면 동맥이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폐로 들어온 혈관이 피가 나가죠. 그럼 얘 이름은 동맥이겠네? 그래서 폐로 들어왔지. 그럼 얘가 정맥이겠네? 동맥의 정의는 실과 연결되어 있는 걸 동맥이라고 합니다. 동맥의 정의는 실에 붙어 있는 애예요. 됐나요?
그럼 정맥의 정의는 뭐야? 심방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걸 정맥이라고 합니다. 됐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심장이 있었어. 위에 폐가 있었어. 그리고 아래쪽에 조직세포가 있대요. 되니? 그럼 여기 심실에서 혈액이 나와요. 그럼 요 심실에서 혈액이 나왔으니까 심실과 연결된 얘 이름은 뭐니? 그걸 동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니? 그 동맥을 따라서 조직세포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이 혈관들의 끝은 심실에 붙어 있죠. 그럼 조직세포를 지난 혈관은 어떻게 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 붙어 있어? 이렇게 돌아가서 심방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심방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 이름은 뭐야? 정맥이 되는 겁니다. 됐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바퀴 더 돌 거야. 심방에서는 혈액이 나오지 못해요. 심실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심방에 있던 혈액이 심실로 내려가겠죠. 그럼 이 심실에서 다시 나와요. 그래서 폐 쪽으로 갈 거야. 그럼 요 녀석은 폐로 들어가는 혈관이죠. 폐로 들어가는 혈관 이름이 뭐야? 동맥이니 정맥이니? 됐니? 이름의 정의가 뭐라고? 이 혈관의 끝과 시작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보는 거라 그랬지. 얘 어디 연결돼 있어? 심실에요. 그러니 얘 이름은 동맥이에요. 됐니? 어디로 가는 동맥? 폐로 가는 동맥. 그러면 여기서 튀어나왔지. 얘는 이렇게 해서 좌심방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와서 좌심실에서 다시 튀어나옵니다. 그럼 폐에서 나왔지만 심방에 달라붙어 있지, 그지? 심방에 달라붙어 있으면 이름이 뭐라고? 정맥이요. 어디와 연결된 정맥? 폐와 연결된 정맥. 되니? 그러면 온몸을 도는 동맥은 뭐라 그래? 이거 대동맥, 대정맥이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자, 다시 한번요. 폐, 동맥, 이 무슨 말이라고? 폐에서 나오는 애요. 안 된다 그랬어요? 됐어? 동맥이 무슨 뜻이야? 심, 실과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 폐와 심실 사이를 연결시켜 준 게 폐동맥. 그러니 우심실과 폐가 연결된 게 폐동맥이요. 됐나요? 정의를 외우면 좀 쉽지, 그지? 결국에 나중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대정맥, 우심실, 우심방, 폐동맥. 이 네 가지는 CO2가 많은 혈액이 흐르는 거죠. 됐나요? 그럼 한 번만 더요.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여기에는 산소가 많은 혈액이 흐르는 거지. 이 정의는 꼭 잘 해줍니다. 그래서 애들 중에 이렇게 쓰는 애가 있어요. 동맥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산소 많은 피가 흐르는 애요. 이렇게 쓰는 애 있어요. 안 돼요. 동맥의 정의가 뭐라고? 길 이름.
이 녀석의 끝은 실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럼 정맥의 정의는 뭐라고? 심방이랑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동맥과 정맥은 길 이름이에요. 길 도로 이름이에요. 그럼 다시 동맥혈은 뭐니? 동맥을 지나는 피요. 안 돼요. 동맥혈은 산소가 많은 피를 동맥혈이라고 그래요. 됐나요? 동맥에 있으니까 동맥혈이 아니라 산소가 많은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맥혈의 정의는 뭐야?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자, 구별돼요? 그러면 동맥에 흐르는 피는 동맥혈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정맥에 흐르는 피는 정맥혈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각각 따로따로이니까 이름 정도는 봐야 되겠죠. 보세요. 얘는 이름이 동맥인데 정맥혈이 흐르죠. 그지? 시험에 안 낼 수가 없지. 얘는 정맥인데 동맥혈 흐르죠. 시험에 안 낼 수가 없죠. 됐어요? 그래서 빨간 것과 파란 것으로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아, 이산화탄소가 많은 이 파란 동그라미들은 다 정맥혈이 흐르는 곳이고요. 이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녀석들은 다 동맥혈이 흐르는 곳이구나. 이걸 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름 완성시킬 수 있나요? 이 부분만 이렇게 해서 그린 게 얘죠. 됐지? 그래서 폐로 들어가고 있는 애, 이산화탄소가 많은 애, 얘 이름이 폐동맥이죠. 폐동맥. 그지? 그러면 여기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애가 이렇게 나온 애니까 폐정맥이 되죠. 아, 폐정맥에 산소가 많아요. 어때? 호흡과 순환은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되게 쉽죠? 그죠? 되게 쉽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또 상식. 또 상식. 상식 재밌지, 그치? 니네 혈액 속에 적혈구 있는 거 알고 있죠? 기능이 뭐야? 오! 기능을 써라 그러면 산소 운반이라고 써요. 그죠? 그럼 적혈구 수가 모자라면 산소를 못 움직이니까 빈혈에 걸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산소 운반이. 그럼 다시 질문. 이산화탄소는 누가 운반하니? 이산화탄소 누가 운반해요? 야, 니네 운반해주는 게 산소밖에 없어. 야, 산소만 졸라 주게. 이산화탄소는. 생명체의 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소를 먹어서 미토콘드리아한테 줘야 되죠. 그 기능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생명체가 동물이 살아있으려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안에서 생겨난 걸 버리는 게 훨씬 중요해요. 됐나요? 그래서 폐보다 심장이 훨씬 발달되어 있고 훨씬 복잡합니다. 배설을 하는 게 몸에 있는 걸 노폐물을 버리는 게 진화의 끝상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니네 식물체도 이산화탄소와 물을 먹어야 되지. 그럼 이산화탄소와 물을 먹기 위해서 식물체가 만들어 놓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걔가 기공이에요. 구멍만 뚫어 놓으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막 들어온단 말이죠. 뿌리에서 물을 이렇게 졸라 흡수하겠지? 이산화탄소 이거 뭐 없겠지?
그럼 물은 움직이기 쉬우니까 이산화탄소가 오면 잎사귀에서 광합성을 하는 거죠. 그럼 물을 먹기가 더 어려우면 뿌리에서 광합성을 했겠지. 그럼 진화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걔는 가만히 있으면 광합성을 졸라 하지 않겠니? 구멍만 뚫어놓으면? 근데 버리는 게 너무 어렵지. 배설기관이 없으니까. 그러니 어떤 방법까지 쓰는 거야? 그 노폐물을 모아서 계속 놔두면 내 몸에 노폐물이 있으니 야 이래 제발 이것 좀 가져가 그러면서 냄새를 막 풍긴다고 했어. 아주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놓고 동물들로 하여금 그 새끼를 따서 없애주게 진화한 거지. 진화는요 들이마시는 거 먹는 거보다 내 몸에 쌓인 걸 버리는 게 진화의 특성이에요. 그럼 달리기를 하잖아? 그럼 숨이 다 빠지지. 왜요? 됐나요? 달리기를 해서 숨이 빨라지는 건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이야? 에너지를 썼기 때문이야? 에너지를 썼기 때문이죠.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는 포도당을 계속 깨부셔서 ATP를 만들고 그걸 깨부셔서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몸 안에 이산화탄소와 물이 많아지겠지. 갑자기 에너지를 써먹으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막 만들다 보니까 아까 처먹은 포도당으로 막 만들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막 쌓인 거예요. 그걸 버리려고 호흡이 빨라지는 거예요. 됐나요? 이산화탄소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냐요? 둘 중에? 됐니? 그럼 이산화탄소 운반은 누가 해? 적혈구가 해요. 됐어요? 상식이에요. 그래서 몸 안에 산소를 붙이면 혈액이 산소 때문에 맑은 색이 나요. 돌멩이도 산소가 들어가면 색깔이 하얗잖아요. 그것처럼 맑은 색이 나요. 그럼 이산화탄소를 붙이면 어떻게 돼? 색깔이 진해지고 불투명해지고 검은색이 많아져요. 니네 체했을 때 여기 따본 사람 있어? 따봤어요? 그럼 여기서 막 피가 막 나온다며. 와, 이 새끼 체했어. 검은색 피 나. 막 이러잖아요. 여기를 찌르면 언제나 그 색깔이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니? 아파서 그 색깔이 나온 게 아니야. 왜 아플 때만 찔러봤으니까 모르지. 그냥 평상시에도 막 찔러보세요. 계속 그 색 똑같아요. 근데 막 나은 것 같아. 되게 웃기지 않냐? 정맥을 찌르면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가 나와요. 색깔은 다 똑같다고. 이해되니? 왜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왜 찌르는 거예요? 그냥 아프라. 아픔을 아픔으로 없애는 거지. 아니에요. 효과가 민간요법으로 따지면 있긴 해요. 니네 잘 보세요. 여기를 딸 때 따봤다 그랬지? 너 이리 와. 그래서 따는 사람이 여기를 잡고 막 쑤시니? 안 그러잖아요. 그럼 순서를 한번 볼까? 여기를 이렇게 뚝뚝뚝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 피를 모으고 여기에다 실이나 고무줄을 감아.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꽉 누른 상태에서 찌르죠. 됐니? 그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내 몸이 있었어? 체해서 아프대? 여기를 때리기 시작하지. 너 이제 딸 거야. 너 이제 피 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여기를 이렇게 꽉 누르고 바늘을 여기까지 드는 순간 난 막 이러지, 그지? 됐니? 그때 여기를 탁 따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모든 신경의 긴장감이 여기로 향해요. 여기로. 그러면 여기에 긴장감이 향해 있으니까 다른 쪽은요. 긴장감이 좀 덜하겠지. 그래서 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타이트함이 저쪽으로 닿았으니 텐션이 멈추는 거야. 그래서 위가 조금 확장돼요. 그러면 마치 소화가 된 것 같지. 그 혈액을 보면 인간의 특성이라 그래요. 혈액을 보면
굉장히 심장박동도 빨라지고 호흡도 빨라져요. 그리고 근육이 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혈액을 보면 없던 힘도 막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그 느낌 때문에 나 괜찮아진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 여기를 따는 순간 막 긴장돼 있었지. 그리고 피를 탁 내고 얘를 푸는 순간 그럼 그 순간에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이 갑자기 발동돼요. 그러면 소화액이 촉진되지. 그게 손을 따는 이유이기도 해요. 효과가 있겠니? 꼭 여길 따야 돼? 아니면 아무 데나 쑤시면 돼요. 아무 데나 그냥 쑤시면 돼. 긴장에 따라 풀리면 되니까. 열 손가락 다 따는 사람도 있는데 다 커튼 치예요. 안 돼. 그럼 니네 동맥피를 본 적이 있어? 니네 본 적이 없어요. 동맥피를 봤다면 지금 여기 앉아있지 않지. 이해됐어요? 적혈구가 이산화탄소도 운반합니다. 근데 얘는 4개 운반하고요. 얘 하나밖에 운반 안 해요. 그래서 산소 운반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백혈구요. 다른 이름. 백혈구의 다른 이름. 이 녀석의 다른 이름을 림프구라고 합니다. 같은 애가 맞죠? 그럼 왜 언제는 백혈구, 언제는 림프구냐? 혈관 안에 있으면 이름 백혈구예요. 됐니? 이 혈관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돌아다니고 있으면 이름은 백혈구. 근데 이 녀석이 이 혈관벽을 뚫고 나와요. 뚫고 나왔다가 들어갈 때 혈관으로 안 들어가고 림프관으로 들어가면 이게 림프구. 됐니? 그래서 림프구와 혈관의 차이가 장소의 차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애는 그냥 같은 애예요. 얘는 하는 짓이 뭐야? 식균 작용이요. 들어봤어요? 백혈구는 식균 작용합니다. 그럼 균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되지.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럼 얘 백혈구가 적인지 내 건지 구별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니? 나를 막 뜯어먹겠지. 그게 백혈병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내 몸을 내가 막 뜯어먹는 거죠. 신기하지 않니? 그럼 이 백혈구는 태어날 때 내 건지 남의 건지 알아야 되지. 그래서 이 백혈구는 아기 때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어도 계속 만들어져야 되지. 그러면 아기 백혈구가 너 나가서 기능을 수행해 라고 명령을 받기 전에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교육하는 세포가 나타나서 자 밖에서 온 거야 적이야 아군이야 척 보여줘. 적이요 틀렸는데 시대가 그럼 죽여요. 그 자리에서 아군인데요 맞았는데 다시 한번 아군인데 틀렸으면 죽여요. 2만 종류를 구별한대요. 그걸 구별을 못하면 죽여요. 그러니 니네 몸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백혈구는 그걸 다 구별할 수 있는 시험을 통과한 녀석이지. 그 녀석들만 니네 몸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밖에서 뭐만 들어왔다 하면 다 처먹는 거예요. 정말 내 몸을 돌아다닐 때는 멀쩡한 거지. 이런 걸 생물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물학을 배우는 이유는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짓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과목이에요. 특히 여기 부분은 좀 생물 중에서도 좀 기본기에 속하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 내내 동안 이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통합과 올라오면 뭐 DNA가 어떠고 전사 번역이 어떠고 뭐 동물세포식 뭐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되니? 생물 1에서는 이런 내용을 촌스럽게 막 외우고 그러진 않습니다. 만약에 니네 학교에서 프린트나 교재에 이런 내용이 꼼꼼하게 써 있으면 진짜 뒤지게 외우셔야 돼요. 아, 우리 학교는 생물 1을 선택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인 겁니다.
됐나요?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 두 가지는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부탁 고생했습니다.